자, 저도 왔습니다. 부동산 두루미 국승옥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번째 시간 우리 최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무슨 주제 들어갑니까? 자, 오늘은 이제 18테마 중에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봤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아시죠? 중개 대상물 및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자, 여러분 중개 대상물 및 권리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권리? 예. 여기는 이제 민법적인 내용하고 공법, 공시법이 다 섞여 있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요령이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나열식으로 외워버려 가지고는 꼭 예상 외우 물건이나 권리가 들어가면 당황하게 되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왠지 이건 용어 정의보다 또 조금 더 어렵죠. 이것은 상당히 방만하게 돼버리고 내용이 잘못하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은 꼭 앞부분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당황을 해버리면 나머지 문제도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중개대상물 및 권리 이런 물건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대상물 이걸 외워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우리가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법으로 정해졌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첫 번째 요건입니다. 1번 여기 보면 법정.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예요? 토지, 건축물, 그다음 기타 토지 정착물, 그다음에 임목,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꼭 기본으로 외워야 되죠. 6가지? 그러면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을 하면 법으로 정해진 6가지만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럼 6가지 외에는 아닌 것이죠. 이런 물건에는 동산도 많으니까 뭐 오징어, 땅콩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우럭, 낙지, 자동차, 항공기 이런 다 동산이죠. 근데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법으로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냐? 그럼 법으로 정해졌으면 또 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 아니요? 아니죠. 두 번째 보면 사적 소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 거여야 돼. 그러겠네. 그러니까 국가 거나 지방자치단체 국공유 재산은 또 무조건 빼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 토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모든 토지는 아닐 건다. 아니다는 거죠. 왜냐? 법으로 정해져 있는 토지이지만 이게 개인 거냐 국가 거냐를 또 구별해 줘야 돼. 그래서 국공유 재산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국공유 재산도 종류가 많아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국유재산법에 가면 일반 재산, 행정재산 나눠주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재산 하면은 여러분들 청와대 건축물이잖아. 그 다음에 유적지, 사적지 다 토지란 말이야. 근데 중개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국공유는 여러분 공시법에 가면 포락지, 개인 토지가 침식 잠겨버린 토지, 국가 거 돼버려. 무주의 부동산, 국가 거야. 아니란 말이죠. 서울 남대문, 불국사, 뭐 경복궁, 건축물이지만 국공유 재산은 다 빼라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바닷가, 빈지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다 국공유 재산 빼라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개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개인 거. 개인 거야 된다. 설마 남대문 중개하겠어, 중개 사장님이. 근데 이제 사례로 나온 그런데 그렇죠. 말로 이제 바꿔놓으면 또 또 못 함정에 푼다는 빠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개인 거라면 여러분들 많이 속아. 개인 거에는 이런 거 어때요? 공법에 가면 지역제, 지구제, 구역제 이걸 다 또 국도법에는 나누죠. 그럼 대한민국의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놓은 법들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 300여 개 법률이 넘어요. 그런 거 예를 들어 공법에 가면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다 외우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인 거면은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도시지역에 있는 거 중개할 수 있냐? 있다 해야지. 개인 거라면. 개인 거라면. 농림지역 있다 이 말이죠. 개인이라면. 개인 거라면. 또 고도 제한지구, 중심 유관지구, 취락지구 이런 다 외우라고 13개 공법에서. 그럼 취락지구에 있는 내 땅 중개할 수 있다. 개인 거라면.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속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개인 개인 거라면 거면 그것도 중개할 수 있다. 있지. 아, 누가 안 살라고 그러지. 속을 것 같네.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어. 시가 조정 구역. 개인 거라면 개인 할수 거라면 있다. 되지. 수자원 보호 구역. 개인 개인 거라면 거라면 할수 된다. 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거라면은 공법상으로 제한이 있어도 원칙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다.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또는 농림지역이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은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그럼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이런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데 권리 변동이 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리 변동에 개입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속 같은 것은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민법 187조. 이런 법률 규정이나 물권 변동 공부했잖아요. 민법에서. 그런데 언제 상속은 권리가 바뀌어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순간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권리 변동이 상속 자체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수가 없지. 찰나에 바뀌니까. 그럼 그러네. 법에 의해서 그렇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안 되죠. 판결. 확정되는 순간 형성 판결 권리가 바뀌어버려. 안 돼. 그 다음에 수용. 또 국가가 하는 거. 경매. 국가가 경매 절차 개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권리 변동에 개입할 수 있냐 없냐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토지가 중개 대상 물건이죠. 그럼 토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여러분 공부했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다 합의로 성립되죠. 여러분 지상권 어떻게 성립돼요? 합의 플러스 등기. 전세권 합의 플러스 등기. 지역권 합의 플러스 등기. 그 합의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가격도 절충해주고 조건을 절충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입할 수 있는 권리는 또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도 마찬가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면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 합의해야 돼. 개입할 수 있지. 매매. 합의가 돼야지. 개입할 수 있지. 임대차. 합의해야지. 개입할 수 있지. 교환. 합의해야지. 봐. 이게 합의는 계약이거든. 그 계약에 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바뀔 때 합의로 바뀌는 것은 중개할 수 있다고 하면 돼. 근데 단독행위나 그냥 동의 추인 철회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개입할 수가 없어. 의사표시가 하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민법이야. 이게 그 원리를 알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로 권리가 바뀌는 것은 일단 개입할 수 있다. 다만 무상은 안 돼. 증여, 계약인데 증여는 무상이기 때문에 이건 중개할 수가 없어. 그러네. 수수료를 못 받는 거야. 이건 편부계약이니까 그냥 주는 거니까. 네가 줘라 했다 해서 내가 중개했다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것만 하나 주의하면 권리 변동이 합의로 되면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중개할 수 있다. 설명한 걸 정리해 보면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세 가지를 염두하세요. 세 가지. 내가 한번 일단 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이야 돼. 그렇지. 법정 중개 대상물. 뭔지 모르지만 6개라 딱 그랬어. 끊고 6개.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 이런 게 있더라도 사법상 제한도 있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더라도 개인 거. 개인 것이라면 오케이.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개인 것이라. 그 다음에 뭔가 중개 행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권리 변동이더라도 뭐 합의나 계약 이런 걸 통한 권리 변동에 개입할 중개사가 개입할 수 있다. 있는 건 된다. 있는 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낼 때 그 세 가지를 염두해서 중개 대상물 및 권리에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 구 교수가 정리한 대로 일단 법으로 정해지는 걸 얼른 찾아보고 두 번째 정해졌다면 개인 건가를 얼른 찾아보고 개인 거라 하더라도 이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공법상으로 지역, 지구, 구역제로 제한이 있어도 원칙은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사고팔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고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은 이제 개인이 개인 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교수 집을 내가 압류해버렸다. 가압류했다. 가처분했다. 경매에 넣어버렸다. 이게 사법상 제한이라고 해요. 그래도 다 사고팔 수 있어. 중개할 수 있어. 왜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갭투자 이게 다 뭐예요?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에 빚내서 집 사는 거 아니야? 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등기부 때 보면 지금 말하면 을구 없는 집이 없다는 말이지. 다 저당받았으니까. 그러네 또. 그러니까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법상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돼서도 내가 사서 그걸 풀어나가면 돼. 그걸 중개를 못 한다고 하면 안 돼. 중개 자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권리를 찾을 때는
그 권리 변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할 일이 있으면, 즉 계약 합의는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건 뭐냐? 개입할 수 없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 경매, 판결 뭐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해버리고 상속, 경매, 판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논점을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다 풀립니다. 한번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26회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나왔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애매모하는데 뭐 포함될 수 있다니까. 장차가 건축될 이게 포인트인 거지?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잠깐 이제 부연 설명하면 기존 건축물은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 여러분 공법하고 이러면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건축물은 여러분들 민법의 건축물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건축물 정의를 판례가 어떻게 하냐?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입니다. 주벽. 그러니까 민법에서 건축물의 개념은 좀 좁아요. 벽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법의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뭐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란 말이에요. 이 벽이 없어도 공법에서는 건축물을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가 있는데 우리는 민법상의 건축물과 같다 해서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있는 것을 기존 건축물. 그 다음에 장래 건축물은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을 생각하면 돼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분양권은 뭐예요? 선분양 후 시공하면 일단 분양해놓고 2, 3년 후에 완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장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분양권을 중개하러 다닌단 말이지. 프리미엄 받고. 이걸 보면 장차 건축될 건물을 분양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그래서 이 분양권에도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상가 분양권. 앞으로 지어지니까 2, 3년 후에. 그래서 이것을 미래의 건축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개업자가 중개하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분양권 중개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맞췄어. 2번.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자산인 토지는 일단 행정자산이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렇지. 행정자산이니까 국가 거잖아. 그렇지. 개인 거이 아니니까. 아, 잘 풀었어. 맞았어? 네. 그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은 법이 정한 중개대상. 그렇지. 법정 중개대상물인데.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있어요. 오케이. 4번. 이거 좀 길어 보이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법에는 대토권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없지. 그러나 이제 공법에 있지 이제. 그럼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판례야 판례. 이게 판례라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이겼다가 3심에서 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판사들 또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토권이 뭐냐? 여러분 공법에 가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 택지개발이 되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 원주민들 집도 다 수용된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집을 지을 땅을 준다고. 이걸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기 집이 수용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토지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민법 봐봐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여러분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명백히 중개대상물이란 말이에요. 이론이 여지가 없이. 근데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하나의 대토권이 또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막 중개하고 다녔던 거예요. 막 돈 받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속 영역인데 무자격자가 하고 다니니까 이게 소송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막 판사할 때 헷갈렸다가 대법원 판례가 결국은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에워버리는 거지. 이제 판례는. 자. 이건 이게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렇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대토권이라는 게.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속 영역이니까 무자격자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수험생인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면 이거 얼마든지 중개해도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이해를 같이 해야 해. 아. 5번.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중개할 수 있다고. 그렇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죠. 합의 플러스 등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가 중개의 3요소.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당사자. 거래, 당사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알선. 오케이. 알선. 오, 머리 좋네. 이게 3요소였거든? 그러면은 중개 대상물인 토지나 건축물을 담보 잡고 돈 빌리는 게 저당권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은행 가서 저당 잡을 때 대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개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또 개인에게 저당 잡으라고 소개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 밖의 권리란 것은 여러분 토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 물권과 채권이라 있단 말이야. 그럼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 밖의 권리 포함돼. 근데 지난주에 뭐라 했죠, 여러분들? 그 밖의 권리 중에 동산을 객체로하는 질권이나 질권, 점유권, 점유권, 사실상의 권리. 이건 또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 밖의 권리에서 질권으로 바꿔버리면 포함되지 X네. 않는다고 해야 돼. 그럼 맞지, 여기서는. 그러네. 그 다음에 점유권이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맞지. 근데 저당권이었기 때문에 틀렸지. 저당권은? 왜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고 질권은 동산에 설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문제로 가지고 다른 이면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저당권은 된다. 좀 어렵네. 어. 일단 대토권은 안 되고 저당권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접근을 해보겠어요. 자, 먼저 2번 문제를 먼저 보자고. 자, 19회? 19회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옳지 않는 거. 여기는 표현을 제대로 했잖아. 물건과 권리로. 이게 출제자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중개 대상물로만 표현한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명확하게 써준 사람이 있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물건과 권리. 그러면, 자, 들어있는 걸 모두 찾아보세요. 이런 미등기 건물. 아까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에는 건축물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등기된 건축물도 있고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도 그렇지. 미등기 건축물도 있지. 우리는 등기된 건축물이든 미등기 건축물이든 건축물이면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무허가 건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가 됐냐 허가를 받았냐 따지지 않는다. 아까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있으면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중개할 수 있어. 건축물이라면 건축 중인 건물도. 건축 중이면 중인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꼭 완공된 건축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처럼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 이 골조가 서 있어 지금. 지금 현재 막 창문을 달고 전기 배선을 깔고 뭐 보일러를 까는 중에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의 뭐라고 돼 있어? 공유 수명 매입 토지. 이건 어때? 근데 개인의 이게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유 수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다, 하천 이걸 막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산만 정주영 씨 현대가 막았듯이 개인이 막으면 개인 거야. 바다를 막아도. 근데 새만금처럼 국가가 막아버리면 국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라고 딱 써줬잖아. 개인의 힌트를 준 매입. 거지 사실은. 아까 세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뭐 을구에 뭐 기록되지 않은 토지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할 수 있다. 아까 토지면 개인이 압류를 했든 가압류를 했든 가처분을 했든 가등기를 했든 근저당을 했든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중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서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 권리를. 그다음에 니은번 지상권, 법정 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왠지 법정 저당권이 왠지 집에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법정이 들어갔으니까. 선수야. 맞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야. 이의신청이 들어가고 난리가 났지. 이게. 아, 그랬어. 이해. 그렇지. 이해. 이 앞전에도 한 번 그랬는데 그 출제자가 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자,
지금 국 교수가 정확하게 알았는데 우리가 지상권에도 여러분 용익물권에는 그냥 일반 지상권이 있죠. 그다음 분묘지상권이 있고 담보지상권이 있고 구분지상권이 있고 관습법상 법정 여러분 지상권 종류가 많아요. 민법 그렇게 많아. 민법을 깊이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 정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일반 지상권은 합의 플러스 등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이란 말 들어가니까 법으로 정해져 버렸다는 거지. 요건이.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했잖아. 요건에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야 된다. 토지 건물이. 그다음에 경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 주인은 달라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건물 있으나 마나. 그래서 건물주에게 강제적으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로 인정해 줘 버려요. 그 대신 사용료는 내야 돼 이제. 그건 이제 민법 공부고. 그러면 법정 지상권 하면은 성립에는 법의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성립돼 버리니까 개입할 수 없단 말이죠. 개업공유자가. 그럼 이게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법정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사고 팔 수가 있어 그 대신에. 법정 지상권을. 성립한 다음에는 사고 팔 수 있어. 여러분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낡았어. 그러면 그것을 구건물을 기준으로 법정 지상권 취득에 다시 질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전에는 중개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전에 하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성립이냐 이전이냐를 분명히 써줬으면은 이론이 없었지. 근데 이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순간 헷갈렸지. 나치. 응. 이거 된다기 하냐 안 된다기 하냐. 그랬다가 이제 이의가 들어갔다가 기출 문제에서는 이걸 정답으로 해줬어. 되는 걸로. 이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렇게만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된다고 여러분들 고르고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채택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된다고 골라라. 만약에 그 출제자가 아직도 안 죽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13회 때도 그랬다고 이게. 그 다음 19회 때 또 그랬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된다라고 우리가 고르게 된 거예요. 자, 잘 찍어냈어. 어렵네. 자, 무허가 건물. 무허가라도 건물이면 중개할 수 있다. 그렇지. 권리가, 이 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질권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렇지. 질권은 동산을 맡기고 돈 빌리는 거니까. 저당권은 부동산이니까 대가가. 그러면 일단은 옳지 않는 것이니까 된 거 안 된 거 섞여 있으니까 일단은 아니라고 해야지 이제. 디귿은 X네. 리얼.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것도 법정. 그렇지. 법으로 정해졌었지. 공장, 재단. 이건 준부동산. 이건 이제 학교론 선생님이니까 학교론에도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준부동산이야. 그 중에 항공기, 선박 이런 것 중에 우리 법에 2개가 들어왔어. 준부동산 중에. 임목까지 3개. 임목하고 재단들. 재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기된 환매권, 이런 환매권 형성권이 이제 아시죠? 물건을 내가 내 집을 팔고 다시 재매매 예약을 한 걸 환매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환매권을 산 사람이 내가 당신 집 사겠다 하면 사주는 거예요. 이 환매권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거든. 환매. 다시 돌이켜 산다. 그러니까 국교수가 지금 집이 있으면 돈이 필요해. 그럼 지금 가격으로 나한테 팔아버려. 그거 나중에 3년 후에 내가 살게요 하면 그 가격으로 나한테 또 사가는 거야. 이런 걸 환매권이야. 그럼 환매권을 국교수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 그거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도 거래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음번 법정지상권. 아까 전에 법정지상권 하면 그냥 된다. 오케이. 된다고 해야 돼. 특허권. 얘는 법에는 없는 것 같은데. 법정으로 없었지 아까. 없지만 특허권 중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나? 그렇지 않으면 얘네 애매모호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특허권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권리요 아니면 정신적 창작물이야. 그러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아니고 그렇지. 창작물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머릿속에.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체재산이라고 그러지 형체가 없다. 정신적 창작물. 그러면 여러분 무체재산권 민법에 공부하듯이 특허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상표 브랜드,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런 건 다 아니라는 거지. 그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 가면 또 뭐예요? 친족권도 있다고 친족권, 상속권도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신분상의 권리라고 그래요. 핏줄을 타고 나야 돼. 부동산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족권, 상속권이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창작물인 무처재산권도 아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권리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 총 1118조입니다. 원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동산 빼야지. 즉 무처재산권 빼야지. 친족 상속권 빼야지. 실제 민법에 여러분들은 3분의 1밖에 안 해. 전 민법에. 근데도 이렇게 양이 많아. 그래서 민법이 육법에 60%를 차지하고 있다. 육법 전서에. 그렇게 민법이 광범위하다. 그래서 우리 김덕수 선생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법의 60%야, 이게. 양이. 3분의 1만 하는데도. 그러면 이제 결론. 특허권은 일단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단 권리가 나오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지 부동산에 이외의 권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역시. 미음 마지막은 내가 알 것 같아. 접도구역이라고 돼 있지만 개인의 사유지. 그렇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나와버리면 접도구역이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개발제한구역이든 수자원 보호구역이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요령을 알면 지금 여러분 20문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어가 있죠. 그 원리 세 가지. 이 요령을 선생들이 강조를 안 하고 그냥 앞자따서 외우라고 한다 이것을. 그러면 수백 개를 어떻게 외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정상인은 수백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6개를 외운다고 그러죠. 법으로 정해진 거. 왜냐하면 안정있는 건 다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부동산의 권리인가를 따지고 지적재산인가를 따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권리금을 넘어갔는데 권리금 뭐냐면 상가. 상가에는 시설투자, 자리세, 영업노하우 이거 권리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자리세, 시설세는 부동산 자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권리가 돼.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상가 임대차 할 때는 이 권리금을 알선료를 따로 받아버린다고. 따로. 이게 중개 수수료에 포함이 안 되고 안 돼. 자기가 따로. 그냥 권리금 5천 받았다. 그러면은 5천 받아주면 얼마 줄 거예요? 그러면 10% 주겠습니다. 500? 그거 갖고는 안 해요. 3천 주세요. 5천 받으면. 이건 한도도 없어. 이건 처음 알았네.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권이라고 우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이 아니지. 그래서 권리금은 무형자산, 유형자산을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를 안 봐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그런데 상가 중개할 때는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을 동시에 알선해주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수수료 받고 권리금 알선료 받고 중개업자를 뱉어주고 쉽게 말하면. 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다 정해졌지. 그거 초과하면 다 처벌되죠. 권리금에 대한 건 한도도, 알아서 받을 수 한도도 있다는 없어요. 거네. 그래서 대상물이 요즘 오는 아니니까. 코로나 전국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을 주인들이 임차인들이 그냥 빼달라고 그래요. 나 돈 다 필요 없다. 왜냐면 월세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사에 뭐라고 합의하냐? 그럼 내가 수술 안 받을 테니 시설 잘 돼 있거든? 그럼 권리금 내가 알아서 받아갈게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빨리 나가는 게 수원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가게만 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그런 거 잘 잡으면 권리금 1억 받고 넘겨서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어. 부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하나 더 보시면, 자, 임목에 대해서 봐야 돼. 임목은 가끔 나와. 시험에. 알았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임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임목에 관하여 중개. 자, 1번.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반드시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 많이 속아. 건물도 뭐 미등기도 가능하고. 속아. 근데 이것이 한정된다가 맞아. 한정된다가 맞아. 자, 잠깐 부연 설명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도 공부 안 합니다. 이것은. 자, A가 토지, 임야를 가지고 있어. 아까 전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국교수가 당연히 못 풀 수밖에 없는 건데, 임야지상에 나무를 많이 심어, 내가. 관상수, 유실수, 심어가지고, 잘 생각해봐. 자,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70%가 지금 임야란 말이에요. 국토에. 그러면
임야라고 하면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지상에 보면 나무가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자라고 있지. 그럼 A가 이때 임야를 B에게 팔아버렸어. 그럼 임야지상의 나무는 당연히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따라가지. 딸려가지. 이건 구성물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임야지상의 집단 수목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게 해요. 아, 토지의 결부 우리가 그렇지. 그냥 우리가 흔히 담이나 하천이나 같이 넘어가듯이. 우리 저 학개론에서는 종속된 정착물이니까 별도의 중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토지의 구성물로 봐버리면 모래, 흙, 자갈, 기암, 개석하고 똑같아. 나무는. 산속에 뛰어드는 노루, 토끼 같이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아따 노루 토끼가 넘어간다는 거야. 다 넘어가지. 아니 당연한데. 야생동물 소유주가 없이.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묻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A가 나무만을 집중적으로 갖고 써. 그래서 이제 이 목재상이나 조경사가 이걸 지나가면서 나무만 좀 팔으래. 그래서 A가 나무만 팔았어. 그러면 이제 토지는 A 거지만 나무만 샀단 말이야 조경사가.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캐가기로 하고 1억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거가 나무는 내 거다라고 소유자임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어. 관세법상. 민법에. 그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방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명인방법은 어떻게 공시를 하냐. 이것은 철조망을 쳐 이렇게. 또는 새끼줄을 쳐. 하고 자기 이름을 써놔. 국승욱 이렇게. 그러면 이게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계속 표현되어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A가 C한테 이 임야를 팔아버렸어. 그럼 C는 나무가 아까 당연히 따른 줄 알았는데 안 따라 이제. 왜? 공시를 해버렸거든. 별개로 특정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나무가 별개 부동산이 되는 거야. 아까는 구성물이었는데 명인방법을 쓰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이제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건 중개 대상물이라고 묻는다고 시험에. 그럼 명인방법을 사용한 집단수목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해요. 토지와 별개로 움직이니까. 아까 그냥 집단수목 나오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해야 돼. 설명 들으니까 할 거 같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이제 임목이지. 이제 또 임목은 뭐냐? 이 나무를 등기해 버린 거예요, 이제. 등기된 것을 우리는 임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만약에 한 필지가 1만 평이라고 봐, 임야가. 근데 여기에 나무가 22종의 나무를 심었어, 이 사람이. 그것도 5만 그루를.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하고 싶으면 자동차 등록원부가 있듯이 시군구에 가면 임목 등록원부라는 게 있어. 거기다가 나는 1만 그루, 22종, 5만 그루를 다 하고 싶으면 모든 나무를 수종 수량을 등록원부에 등록하면 돼. 한정된다 있으니까. 또 나는 이 중에서 5천 평에 자라고 있는 10종류의 나무만 3만 그루만 하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 이게 전부 또는 일부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는 건 등기를 못 해요. 맞는 얘기예요. 한정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등록원부에 딱 등록이 되면서 토지와 별개로 특정이 돼야 중개 대상이 된다. 그렇지. 이제 등기해버리면 이제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 임목도 하나의 부동산이 돼버렸어, 이제. 오케이. 이해됐어. 그걸 임목이라고 해요.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지. 그렇지. 이제 각자 부동산이니까. 오케이.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미칠 것 같은데? 오케이. 미치지. 임목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그렇지. 오, 토지와 분리. 법적 감각이 있네. 그러니까 임목이 아까 토지와 별개 부동산. 그럼 임목 가치가 시장 가치가 1억이야. 그럼 여기 나무를 계속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럼 내가 이제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담보 가져라. 임목 가져가면 돼. 왜?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임목 소유자는 임목을 어떻게 해? 담보물이니까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지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벌채에다 팔아먹어. 그럼 저당권자는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나중에 민둥산 돼버려. 그럼 담보물이 사라졌지. 그래서 저당권은 벌채된 거에 당연히 미쳐야지. 그러면 될 것 같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글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럼 봐봐. 미쳤다. 그럼 거기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야? 바로 그 나무를 반출을 못하게 하겠지. 압류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반출 못하게 압류를 해버린 거야. 압류해서 계속 압류해놓으면 어떻게 돼? 나무가 말라 죽거나 썩겠지.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바로 경매할 수가 있어. 거기까지 시험에 나와.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어렵네. 경매를. 자, 오케이. 4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건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건데. 법정지상권이야. 이게. 옳은 내용이네. 머리 좋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당권 설정에 돈 빌렸어. 얘가 이제 못 갚아 돈을. 대출금을.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는 경매 넣어버리는 거예요. 임목만. 그럼 이제 임목이 조경사가 싸게 나왔나 하고 경락을 받아. 이제 그럼 이제 토지하고 임목 소유가 달라져 버렸어 이제.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가 열받으니까 나무 베어내 하면은 경락도 안 될 뿐더러 국가 손실이지. 좋은 나무 다 죽여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까 건물을 다 때려 부수면 안 돼서 법정지상권 인정하듯이 임목법 6조가 그대로 본다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을 인정이 임목에도 돼. 오케이. 자,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보험 이건 처음 들어본 것 같네. 보험. 이게 이제 뭐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임목을 맡기고 은행 가서 저당 잡고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험 대봐요. 이번에도 산불 많이 났잖아. 나무 다 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는 꽝이야. 또 풍수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나무가 산사태가 나고 다 쓸려가 버렸다. 그럼 저당권자는 꼼짝 못해.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보험을 들면 이제 저당권자는 만약에 산불나서 탔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지.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돼. 꼭 가입해야만 된다. 해야 돼. 아 근데 나 이건 그러겠네. 그게 그러니까. 조건이야. 아니 금방 산불 나고 사라지고 그렇지. 무슨 담보 가치가 있겠어. 오케이. 보험이라도 이게 붙여져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이걸 물상대위성이라고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되기 전에 저당권자는 바로 그걸 압류를 해야 됩니다. 보험금을. 그래서 이제 구제받게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문제를 봤는데 이 정도의 세 문제지만 이 부분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중개 대상물은 많이 풀어봐야 할 이유가 지금 봤듯이 민법, 공법이 막 섞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 가지 요건 아까 그걸 가지고 맞춰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 가닥이. 아니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쭉 문제 지금까지 푼 거 보면 일단 내가 좀 포인트라고 생각한 거 내가 좀 몰랐던 거 일단 특허권 같은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권리금.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소? 두요. 권리금. 그래서 따로 중개 수수료 이외에 다른 중개를 했다면 다른 법정 수수료 제한을 안 받는다. 아까 전에 그 거래. 그 다음에 대토권. 대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 같은데 이건 판례가 안 된다. 그렇죠. 대부분까지 안 올라갔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법이 정하니까 중개에 뭐 개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된다라고 암개라. 그렇죠. 성립이나 이정, 이전이라고 이정. 나오면 명확한데 성립 이전을 안 써주고 그냥 권리만 쓰면 기출 두 번이 기출 문제가 된다로 복수정답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된다고 그러고 나와라. 이런 것들이 그게 포인트야 오늘.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는 제가 민법이라든지 공법 관련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래요. 이게 중개사법이 뭐 다 하더라고. 다 들어가. 아니 우리 한 것도 요 임목도 우리는 정착물 편에서 찔끔해. 그런데 여기는 깊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앞으로 18테마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제가 다 엮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니까? 네. 이건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3회차로 여러분들 등록을 하기 위한 법인의 등록 기준. 매년 또 시험이 나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그 부분이 두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꼭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